반갑습니다. 허세미술관의 이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키아프 프리즈 가시는 분 계실까요? 거의 다 가시네요. 굉장히 좋은 예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4년 미술 트렌드라는 주제를 잡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요. 그래서 2달 전에 있었던 아트 바젤에서 많은 미술 관계자들이 좀 걱정을 했대요. 이게 좀 올해 잘 안 되지 않을까. 근데 생각보다 선전을 했어요. 특히 이제 메가 갤러리들 위주로.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안정적인 구매를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루칩 작가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모스 생략하고 좀 민망했네요, 여러분. 경고는 말씀드릴게요. 적당히 근본 없는 방송이니까 대충 공부하지 마시고 이걸로 이런 게 있구나 정도 그냥 봐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메모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게 화가 그런 거 이름 안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안 외워요. 그러니까 이름이랑 그림이랑 매치 안 돼요. 세상에는 화가라는 직업에 속한 분이 많아지셔서 국내 작가들도 아는 분 많은데 이름 들으면 당장 생각 안 나요. 심지어 아는 분인데도 그분이 근데 그림 보면 알고 이런 식이에요. 국내만 해도 그런데 생존하는 분들도 그런데 외국 화가는 더 심하죠. 그 아는 분들도 이름은 아는데 영문 알파벳으로 보니까 좀 생소한 거예요. 근데 발음 보니까 아는 작가인 거예요. 그림 보니까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외우는 걸 포기했습니다. 이거는 방송 때 이야기 해드린 거예요. 베니스 비엔날레가 있었잖아요. 이런 게 그 2년마다 열리고 트렌드를 볼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1895년도 19세기 말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올해도 하고 있고 지금 초반에 이슈가 됐었지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 아트 페어 투어를 가잖아요. 끝나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 지방에 강의가 잡혀가지고 여기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로 미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미술 트렌드를 알 수가 있는 게 베니스 비엔날레입니다. 근데 제가 가려고 했는데 일정상 올해는 패스할까 하고, 그래서 키워드 말씀드리면 난민, 외국인, 다문화, 이게 주제예요. 외국인은 어디에나 있다가 테마였잖아요. 그런 관련된 작가들이 조명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주자 출신, 아니면 이민자 출신, 난민 주제 되게 좋아해요. 나쁘게 말하면 착한 척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영화제도 그렇잖아요. 겉으로 막 도와준 척. 근데 팔리는 건 또 엉뚱한 거 팔리고 그래요. 미국 작가들의 막 추상 표현주 이게 더 비싸고. 그러니까 트렌드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엔날레가 좋아하는 스타일. 외국인은 어디에나 있다. 이거를 아예 클레어 폰텐이라는 이 작가가 네온사인 스타일로 이렇게 작업을 한 거죠. 여러 국가 언어로. 이것도 되게 좋아하는 메시지. 망명은 힘든 일이다. 이게 너무 직접적이잖아요. 이런 거. 닐 알터라는 분. 어쨌든 조명받는 거잖아요. 세계적으로. 근데 아트페어에서는 몰라요. 다른 세상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주목받으면 레벨이 올라가는 거죠. 작년에 리뷰 방송을 했어요. 미술사 전공하는 제 지인들과 시립미술관 가서 작품들 보고 인터뷰 봤는데 그때 이분 오랜만 진짜를 봤구나. 대단한 분이네. 이런 분이 왜 잘 안 알려졌을까? 물론 아는 분은 아셨겠지만 대다수 분들이 몰랐어요. 그 인터뷰도 가식 없고 멋진 척 안 하고 신진 작가들이 제일 위험한 그 거장병 안 걸리고, 신진 작가들이 제일 위험한 게요. 화가가 되기도 전에 거장병 먼저 걸리는 분 많거든요. 제가 좀 많이 봐가지고. 근데 그 인터뷰도 너무 진정성 있게 하시더라고요. 우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멋있는 척이 아니라 진짜 고민을 한다는 게 느껴져요. 인터뷰에서는. 그게 되게 멋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왜 유명하지 않을까? 유명할 만한데 충분히. 근데 1년 뒤에 비엔날레 나가서 지금 여러 국제 갤러리와 리멤버핀 이렇게 계약을 해서 잘 나가고 계시죠. 지금 거의 90대 다 돼갔을걸요. 이분이 또 홍대 출신으로 기억해요. 근데 나무를 너무 좋아해서 아르헨티나로 이주를 아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문화, 여러 문화 거치고 디아스포라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트렌드인데 그런 작가에 해당되면서 자기 색깔도 워낙 명확하니까 인정받을 만한 거죠. 그래서 그 남미 쪽에서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그쪽에 토테미즘적인 그런 거, 토속적인 느낌 나잖아요. 그런 것과 분명히 한국 사람만의 민족성 이런 게 다 녹아져 있지 않을까. 샤머니즘 이런 게 다 이제 녹아져 있다고 평가를 받죠. 하비하빌 분이 분일, 더하고 나누며 하나, 연작 시리즈로 계속 하고 계세요. 리먼 머핀에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회화 작품도 이 나무 스타일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난민 딱 대놓고 그린 이분 비엔날레에서 되게 인기 스타입니다. 잉카 쇼니 발레. 이게 쓰레기더미 계속 짊어지고 가는 그런 느낌. 환경 느낌도 나고 난민 느낌도 나고 갈 곳 없는 우주인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나이지리아의 영국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민자 출신의 아티스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영미권에서 근데 영미권이어야 더 유리한 것 같아요. 혹은 그 다음 순위가 유럽? 아시아는 이제 최근에 좀 주목받지만 그래도 아트페어 보면 그림값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 환경 문제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자연, 위기 경고 이런 거 아이쿠보라는 그룹으로 기억합니다. 부자. 그리고 젠더 이슈, 퀘어 작가 되게 좋아해요. 옛날에는 차별받았을 수도 있는데 예술에서만큼은 이제 우대받는 대상인 것 같아요. 이 작가들 되게 우대합니다. 이성애자가 약간 좀 소외받은 그런 느낌도 있고 이분도 게이, 시아대 중국 출신의 동성애를 다루는 작가님 대놓고 네 이런 게 또 보이죠. 그리고 이 퍼포먼스 되게 주목받았죠. 이번에 엉덩이를 깐 남성이 여성 속옷을 입고 이렇게 퍼포먼스 걸어다니는 이런 거. 멕시코 바르바라 산체스가 표현한 남성성 해체, 국가의 폭력성 이런 걸 표현했다고 합니다. 젠더, 이분도 게이 출신, 수단 출신의 노르웨이 이런 작가들 좋아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 문화가 또 섞여 있어요. 무슬림에다가 수단의 전통 춤을 이렇게 퍼포먼스로 했다고 합니다. 이강승 작가님도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인이면요 유리한 거를 무기가 있어요. 한국인이라는 그 특별함을 알려야 유리하거든요. 어떤 작가든지 간에 한국적인 느낌이 납니다. 제이로에서도 그렇고 천 느낌도 한국적인 게 다 있어요. 이런 분들이 주목받아요. 우리께 좋은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유리하다고요. 이게 전략적으로도 한국적인 게 한국 사람이면 유리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다른 지역에서 활동을 했을 때는 더 유리한 포인트가 되겠죠. 전통, 토속적인 거 되게 좋아해요. 원주민화가 되게 좋아하죠. 이번에 황금사자상 받은 분이 호주의 원주민 출신의 작가, 그래서 아치모어라는 분인데 상 받은 거 되게 좋아하시죠? 원주민의 계보를 칠판에다 다 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뭔가 역사적으로 쌓아지는 뭔가를 표현한 것 같은데 이거는 뭐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고요.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건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작가님들 컨설팅을 좀 많이 할 때 창의성, 독창성이라는 거 되게 많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번뜩거리는 아이디어가 예술가한테 그렇게 필요한 재능인가? 그 창의성이요, 발명가의 창의성이랑 입시미술에서의 되게 발상을 잘하는 아이디어의 그 재능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자기만의 색깔을 꾸준하게 미는 그 에너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그냥 그림 한 장 번뜩거리는 아이디어로 어필하는 작가들이 별로 없어요. 역사적으로 알고 보면 그냥 큰 느낌으로 그냥 일관성 있게 갑니다. 되게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특히 신진 작가들이 나 아이디어 너무 좋다고 인정받았다. 근데 막 별의별 아이디어 되게 얘기해요. 아이디어 스케치하고. 근데 제가 얘기한 게 다 버리시라고. 조잡하다고. 오히려 아이디어 버리는 게 더 힘들다고. 근데 거장들이 그런 명언 많이 했어요. 이미 제스퍼 존스도 아이디어 버리기 위해서 작업한다고. 저는 그걸 점점 느낍니다. 그리고 이 원주민 마오리족 네 분의 여성 화가 마오리족의 섬유 전통공예를 재해석한 현대적으로 그게 또 주목받았죠. 이분들도 상을 받았고요. 전통 돗자리를 이렇게 표현했대요. 마오리족에서 타카파우라는 돗자리가 여러 가지에 쓴대요. 그 이슬람의 양탄자처럼 출산, 종교의식 여러 가지에 쓰인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비엔날레형 작가들 보면요 스케일감으로 압도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배 작가님, 저는 달집 태우기 영상을 부산에서 봤어요.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임팩트 있고 현재 한국에서 국제적으로 잘 나가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이죠. 특히 비엔날레 쪽에서 최근에 이분도 한국적인 거 엄청 강조하잖아요. 달집 태우기. 부정화 작가님도 역시 한국의 도시, 고향, 향의 기억 이런 거를 이 인형에다 담았다고 하죠. 공중에 부양해가지고 여기 향수가 나옵니다. 여기 향수로 따로 버전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뭐 난민 관련된 지도 그리는 이런 작가들도 있고 이거 뭐 그렇게 대단한 아이디어 아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밀고 간다는 거예요. 추진력 있게 인정받건 안 받건 얼마나 혼란하겠어요. 내 아이디어가 맞는지 반응도 없고. 그래서 외로운 싸움이죠 작가님들. 근데 어쨌든 밀고 나가면 어떻게 인정받을지는 몰라요. 근데 인정받기도 전에 자기 생각 지쳐가지고 바꾸거나 엉뚱한 걸로도 바꾸거나 정체성 없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러다가 이제 중견 작가님 50대 되면요 컨설팅 문의 왔어요. 제가 뭐 할 게 없어요. 열심히 하시라고. 괜찮다. 이렇게 그냥 취미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팩폭 말씀드려요. 진짜로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저 나이에 대한 편견이 없는데 오랜 기간 취미 미술을 많이 하시면요 그것도 입시 못지않게 강박이 생기더라고요.
그리지도 않았는데 이거 그리니까 지루한 거예요. 이거 자기만 색깔 하려면 연구 한 10점은 연구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뭐하러 하냐고. 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미 한 거라 착각해요. 생각으로 다 있어요. 그런 위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면 작가의 자질이 있어요.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창의성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로요. 학생들, 학부모님들 많이 상담했잖아요. 제가 제일 안 믿는 거 우리 자식 천재라고. 피카소예요. 색감 감각이 미쳤어요. 아, 예. 하나도 안 믿어요. 근데 저는 그 학생의 태도만 믿습니다. 예, 진짜로. 그게 재능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좋은 거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그 능력.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방식, 그거 고집 피우는 거는 자기 색깔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좀 많이 봤습니다. 예? 찔리시죠? 예. 아, 그러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2024년에 미술 시장이 불황인 건 사실입니다. 올해도 불황일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대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것은 저는 비주류의 세계에 살잖아요. 제가 비주류 유튜브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미술계에 많은 분들 좀 거장급 작가님들을 만나는데 거의 다 안 좋아요. 갤러리 계속 문 닫고 있고 망해가는 데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블루칩만 거래하는 또 대표님 아는데 그분은 잘 보세요. 블루칩은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승자 독식이다. 작가들도 거장급 블루칩은 별 문제 없는데 신진 작가님이거나 중견 작가님들 아직 좀 세상에 덜 알려진 빛을 아직 못 본 그런 작가님들은 조금 힘들어 하세요. 네,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아트페어에도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아트바젤 2달 전에 끝났죠. 이거를 좀 오늘 말씀드리고 세계 최고의 아트 페어였죠. 아트바젤. 프리즈보다 조금 규모가 더 큽니다. 2배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아트바젤의 중심, 바젤에서는 게 200 몇십 개 갤러리가 참여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때 소개하려다가 착오로 놓친 가고시안 갤러리 이야기 해드리면 세계 최고의 갤러리 탑2 중에 하나예요. 그건 평가하기 나름이에요. 그때그때 좀 평가 기준이 다르니까. 레리 가고시안이 창립자하고 LA에 처음 설립을 했대요. 현재는 뉴욕, 런던, 파리 다 합하면 16개나 된대요. 지점이. 엄청 큰 기업형이죠. 그래서 여러 작가가 이제 이 갤러리를 거쳤는데 앤디 워홀, 로이 리히텐슈타인, 데미안 호스트 등 옛날 팝 아트 작가들도 있고 데릭 애덤스, 맹골린, 안젤린 키퍼 현재도 되게 유명한 분이죠. 여러 작가들이 거쳐갔습니다. 사라 씨도 제가 소개를 했었고 이분이에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코에 재산복이 있는 거 보세요. 복코예요 이거. 관상 거짓말 안 하네요. 하관도 보세요. 이 복이 말년복도 있어요. 제가 야매로 약간 공부했거든요. 해외에서 마드리드에서 유학하다가 처음에 이제 손금으로 시작했다가 사주를 공부했어요. 왜냐면 언어가 안 되니까 뭐라도 동양에서 온 신비로움, 내가 뭐 할 줄 안다는 거 어필하려고. 그래서 제가 사주를 봐주니까 그래도 나름 통계학이니까 한 70% 맞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그 유럽 애들은 파티를 해요. 술집 가서. 그래서 저한테 사주 본다고 줄을 섰죠. 저희 석사 그 유럽이랑 남미 애들이. 근데 또 재밌잖아요. 근데 그 한창 영화 관상이 나온 거예요. 김혜수, 이렇게 송강호. 너무 재밌잖아요. 야, 이거다. 이게 다음 내 스테이지다. 그래서 이걸 또 이북 다운받아서 공부를 했죠. 그러다가 졸업했습니다. 엉뚱한 얘기. 그래서 아무튼 복 많은 분이다. 왜냐면 이분이 또 안나 웨이언트라는 당시에는 20대 말이었을 거예요. 30대 초반에 되게 연예인보다 더 이쁜 어린 작가님이 여자친구가 되면서 이분이 갑자기 그림값이 엄청 폭등하는 게 이슈가 됐었죠. 제가 방송 때 이야기한 적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결별했대요. 하지만 안나 웨이언트에게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명성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많이 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분 또 유머도 넘치고 사교성도 좋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점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갤러리 지점마다의 대표. 자율성, 권한을 충분히 부여한다고 합니다. 자산가들과의 그 네트워크도 이미 좋고 이러니까 뭐 잘 나가겠죠. 원래 포스터 판매 사업으로 시작을 했대요. 세계적인 갤러리들이 갤러리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사업을 좀 뭔가 하면서 그렇게 좀 많이 하더라고요. 마우리치오 카탈란 이런 작가도 거쳐갔고 이거 백남준도 거쳐갔고요. 데릭 애덤스가 이번에 아모레 퍼시픽에서 전시합니다. 날짜는 이번 주인가 아니면 프리즈 전인가 이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명 요거 소식은 준비까지 다 했는데 가고시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온다고 나오지 해서 제가 안 올렸죠, 방송 때. 아무튼 이번에 전시 크게 하니까 세계적인 거장으로 조명받죠. 또 젊은 작가면서 젊은데 거장이라고 하면 그렇고 되게 주목받는 작가님이다 이렇게 이 정도로 할게요.
로이 리히텐슈타인이 이 작품이라고는 장담 못 해드리는데 이 시리즈 조각이 있어요. 작년에도 프리즈 때 나왔거든요. 아트 키아푼가에도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이 작품이 팔렸다고 하는데 가고시아는 판매 그 매출 공개를 안 한대요. 몇 개만 공개하고, 그래서 매출 1위 아예 통계 안 잡혔습니다. 통계 1일 수도 있는데 이걸 공개 안 해서 왜 1위가 아니지? 5위권에도 안 들길래 보니까 공개를 안 해서 얼마에 팔린지 몰라요. 그러니까 작가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캐롤 보브라는 작가님입니다. 미국 작가고 금속으로 조각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시려면 메모하셔도 좋은데 어차피 녹화로 이제 공유해 드릴 거고, 저도 작가는 아는데 이름 까먹어요. 그래서 이 작가 이렇게 인식하시고 친숙해지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암기하는 순간 그냥 미술이 공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작가가 있구나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기적으로 뭔가 구부리는, 사람 형상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스케일감 있고 공간과 사람의 상호작용 이런 거 좀 연구한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고가에 팔렸는데 공개 안 돼 있고, 이 작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도널드 저드 시리즈 작품 이거 비슷한 게 되게 많잖아요. 미니멀리즘의 거장, 이분은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분은 아예 교과서에 나오는 분이라서 미니멀리즘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분이에요. 도널드 저드. 그러니까 미니멀리즘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분이 이분, 그리고 프랭크 스텔라. 네모 색깔 상자 가지고 전시할 생각을 이전에 못했죠. 이게 무슨 작품이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과감하게 미술에 먼저 시도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우리 후대에 동시대의 사람들의 미적 취향에 영향을 주죠. 여러분 미니멀리즘적인 가구 좋아하는 분 많잖아요. 심플한 디자인 좋아하고. 이게 미술에서 먼저 시작된 거예요. 이전에 말레비치라는 러시아 출신의 절대주의 작가가 솔직히 다 한 건데 후대 미니멀리즘에 영향을 줬죠.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디자인과 순수미술 구별이 없어요 원래. 계속 순수미술 작가들 막 편견 갖고, 원래 디자인과 출신들이 그림 못 그려, 페인팅 잘 못해, 드륵만 잘해, 뭐 이런 편견 갖기도 하고, 비전공자에 대한 뭔가 되게 편견도 있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원래 아니다, 다 미술이다라는 거죠. 되게 임팩트 있죠? 조던 울프슨이라는 작가입니다. 뉴욕에서 활동을 하고요. 영상 설치, 퍼포먼스 다 해요. 되게 그로테스크한, 그러니까 인간, 특히 서구 사회의 폭력성, 억압, 허위의식, 이중성 이런 걸 되게 비판하는 그런 분이고, 로봇 공학을 또 자기 작품에 도입을 하는 되게 연구를 많이 한 작가라고 합니다. 이분은 디자인과잖아요.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순수미술 작가도 디자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원래 디자인이란 개념 나왔을 때가 바우하우스잖아요. 독일. 나치가 탄압 안 했으면요 디자인의 중심지는 독일이 돼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중심지가 러시아가 됐을 가능성도 있고, 파시즘 뭐 이런 독재자들이 미술에 개입하면 망하더라고요.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예술은 지원을 하되 간섭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나치가 바우하우스를 망쳤다. 바우하우스의 인재들이 뉴욕으로 도망가서 뉴욕의 현대미술의 메카가 이제 된 거죠. 아무튼 되게 임팩트 있는 작가님인 것 같아요. 이분은 금속, 유리, 섬유, 레진, 전자장치 여러 가지를 섞어서 작품에 도입하는 되게 젊은 작가죠. 80년도. 저보다 2살 형님이네요. 멋있다. 이 삼선 슬리퍼를 전시장에 신고 오는 이 디테일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의외의 작품인데요. 11월에 스페인 투어를 가요. 근데 예약금 내고 취소하신 분 몇 분 계셔서 아직 자리 남았습니다. 희망하신 분 가셔도 돼요. 구게나임 빌바오 미술관에 갈 거거든요. 스페인 북부에. 스페인 북부가 진짜 자연이 예술입니다. 드라이브 코스가 예술이에요. 저는 솔직히 스페인 살면서 북부가 제일 좋았는데, 그 북부 빌바오라는 부자 도시에 구게나임 미술관 지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리차드 세라의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스케일 큰 작품이 그 미술관 안에 있어요. 철로 엄청 크게 곡선으로 작업하는 강철 조각가인데, 회화 작품, 평면 작품은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 작품이 이번에 팔렸습니다. 예일대 출신이고, 이분이 미니멀리즘 작가로 평가를 받아요. 이런 성향이죠, 미니멀리즘. 그리고 이런 디자인 다 모던에서 시작한 디자인, 이런 계열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미니멀리즘으로 지나간 겁니다. 애플, 뭐 삼성이건 뭐고 다 심플한 거 좋아하잖아요. 이거 되게 공산주의적인 디자인인 거 아시나요 원래? 안 그래 노동 많이 하는데 꽃무늬 그리고 로코코적인 그런 거 장식하면 고생하잖아요. 노동시간 길어나고. 그래서 실용주의로 다 없애버리고 미적인 걸 없애버리는 게 원래 목적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미학이 돼버렸어요. 아름다운 걸 없애려고 기능 위주로 디자인한 건데 이게 미학이 돼버린 거죠. 실용적으로 미술을 한다고 해서
그거 얘기하면 되게 복잡한 이야기인데 모더니즘의 핵심이 완전한 정통에서의 이탈이죠. 완전한 새로움. 그래서 충격으로 받아들이죠. 모더니즘 받아들일 때 다들 갑자기 럭셔리한 집보다 갑자기 네모난 박스 안에 들어가 살라고 하니까 미친 거죠. 말 타고 마차 타고 럭셔리하게 여행 가야 되는데 갑자기 자동차라는 이상한 기계 타고 이상한 거죠. 와인 마시고 맥주 마셔야 되는데 갑자기 코카콜라라는 약품을 갖다가 음식이랑 같이 먹으라 하니까 정신 나간 세상인 거죠.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충격적인 새로움이 모더니즘의 핵심이에요. 모더니즘은 현상이에요, 현상. 이게 지금까지 영향을 주죠. 지금 콜라 없이 피자 잘 못 먹잖아요. 햄버거. 적응되면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화된 인류의 미적 취향이에요. 16세기에 요거 갖다 미술이라고 하면 미친 거죠. 그래서 진화된 인류의 시야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학습된 취향일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좀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네. 생각하게 만드는 강의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얘네들이 추구한 게 뭔지 아세요? 몰개성이에요. 개성을 없애버리자가 주장이에요. 와, 미술인데 개성을 없애버리자고? 그런데 이런 게 하나의 개성이 돼버렸죠. 아까 도널드 저드도 그렇고 몬드리안도 개성을 없애는 게 이상적인 미학이다. 개인 간의 개성을 없애는 게. 그래서 획일적으로 네모, 비례, 짝대기 긋고 한 거예요. 대각선도 개성적인 거니까 없애버리고. 근데 그게 계속 일관적으로 밀고 나가니까 몬드리안만의 하나의 색깔이 된 거죠. 되게 고정관념 많아요. 미술에서 무조건 생각한 창의력이 그 창의력이 아닌 거고 개성이 무조건 있어야 되나? 이것도 하나의 의문점일 수도 있어요. 이들은 의도한 게 몰개성인데 되게 공산주의적이죠. 몰개성. 열 맞추라고 하고 다 깔맞춤하고 색깔 없애고. 자, 그리고 페루탕도 공개를 안 했더라고요, 그 작품을. 네. 이거는 방송 때 소개했으니까 생략을 하고, 페루탕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갤러리스트 대표죠. 파티의 왕이에요. 마우리치오 카텔란과 베프라서 변태쇼하는 그 사진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젊은 영혼인 것 같아요. 예, 되게 엄청 거대한 사업가기도 하지만 21살 때 갤러리 시작하기 했다는 게 이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한 5위, 7위권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근데 가고시안과 비교는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장 미셸 오토니엘이라는, 이분은 원래 유리구슬 시리즈 조각으로 유명해요. 리움에서도 본 것 같고, 제가 구게나임 빌바오 미술관에서도 본 것 같은데 회화 작품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이런 작품도 했구나. 원래 이런 시리즈 유명해요. 페어에 분명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워낙 유명해서. 이게 팔렸는데 가격 비공개입니다. 네, 그래서 회화로 해서 흰 금박에 잉크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주 종목은 아니에요. 조각가가 그림을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 일관성은 없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전 좋은 작가는 회화, 평면 작업이든 조각이든 하나의 느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은 작가라는 느낌? 근데 같은 작가 느낌이 안 들어요, 개인적으로. 조각으로는 이미 검증된 블루칩 작가죠. 그리고 베르나르 부네라는 작가예요. 베르나르 부네. 이분도 원래 이런 시리즈로 유명해요. 철강으로 이 곡선으로만 계속 작업합니다. 거의 평생을 이런 스타일로만 작업해요. 여러분, 이게 아이디어예요? 그 대단한 아이디어 아니지 않나요? 아이디어로 작업한 게 아니에요. 거장들 보면. 그러니까 큰 느낌으로 뚝심 있게 자신만의 철학, 그런 걸 만드는 거고. 근데 미니멀리즘이 개념 미술과 조금 약간 겹치는 게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개념적으로도 많이 접근을 합니다. 의미 부여 이런 작업을 좀 하는 작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40만 달러 판매됐다고 하네요. 드로잉 작업인데 어쨌든 약간 곡선 느낌이긴 해서 나름 일관성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제일 유명합니다. 베르나르 부네. 그리고 요한 크레텐 조각가. 다른 스타일인데 이게 좀 팔렸다고 합니다. 요한 크레텐. 원래 이런 스타일이 더 유명해요. 조개 느낌? 예. 세라믹, 청동, 테라코타, 이런 거를 좀 많이 작업합니다. 섞어서 되게 자본주의적으로 잘 벌게 생기신 분, 이런 게 좀 보이네요. 예. 이거 좀 색깔도 럭셔리하니까 아트페어에 강한 스타일이지 않나요? 아무튼 이런 스타일이 또 유명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팔렸다는 게 아니라 이번 좀 소개하려고. 데이비드 즈위너. 와, 방송 때 데이비드 위즈너라고 해가지고 쪽팔려서 헷갈리는 게 키친하고 치킨하고 헷갈리고 위스퍼랑 스위퍼랑 헷갈리는 데이비드 위즈너랑 즈위너 너무 헷갈려가지고 즈위너입니다. 데이비드 즈위너 이분이죠. 이분도 아주 좀 재산운이 많게 생기셨죠. 이거 다 이야기해드렸고, 이번 아트 바젤의 아트 바젤에서 가장 이슈가 된 비싼 작품이 조앤 미첼.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트렌드 아니거든요, 이게. 아트페어에서는 트렌드가 이거예요. 근데 비엔날레에서 트렌드는 새로운 미술이에요. 이 동시대에 어떤 미술을 해야 되냐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러면 이 방향성에 맞게 그런 스타일을 하는 신진 작가들이 주목받겠죠. 근데
이분은 올드스쿨이잖아요. 이미 검증된 교과서급 미술사적인 작가니까 이미 검증된 거니까 작품값은 비싸죠. 근데 절대 이게 트렌드가 아니에요. 판매에서의 트렌드죠. 이 어떤 작가들 판매했냐? 블루칩 작가 중에 추상 표현주의 중에 너무 비싼 거는 조금 애매하니까 쿠닝이라든지 고르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금 덜 조명받았던 조안 미첼 같은 이런 여성 작가들이 좀 동시대에는 후대에 조금 더 인정받는 게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미국이니까 인정받았다가 후대에 알고 보니 이 작가도 꽤 감각적이네, 재평가가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아트바젤의 최고의 스타였다라는 거죠. 92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선플라워래요. 지금도 이런 스타일로 작업하는 분 많아요. 근데 이게 하나 계보가 있어요.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러면 자기만의 차별화된 색깔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진 않아요, 진짜. 그래서 작가가 어려운 거고. 그리고 쿠사마 야요이, 메가 갤러리들의 공공재죠. 이 변태 호박 너무 많다. 왜냐면 금도 항상 누구나 다 아무나 캘 수 있으면 금이 가치가 없듯이 작품도 비슷한 걸 너무 많이 찍어내면 가치가 다한 거죠. 너무 무한 반복 생산을 하신다.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거예요. 네, 500만 달러에 판매됐습니다. 스케일감이 있어서 근데 좀 퀄리티는 있는 건 사실이에요. 세련된 것도 있고. 왜냐면 작가가 작업한 게 아니니까. 이 정도 되면 다 이제 기업형으로 공방에 조수들만 해도 뭐 몇십 명 될 거니까 분명히요. 그리고 조셉 엘버스, 이번도 교과서 역사적인 작가님이에요. 미니멀리즘 계열이죠. 말레비치가 검은 사각형 그린 뒤에 이분은 다른 버전으로 색깔만 연구했어요. 근데 이 색채 연구한 게 지금 미술 포함해서 디자인 전공한 사람들의 교과서 같은 이론을 되게 많이 연구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게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어쨌든 이걸 인정했다는 거죠. 이게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역사적인 가치 때문에 인정을 받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의미가 다한 거죠. 근데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작가님들도 많아요. 나름의 좀 철학을 부여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작가님들 작품들 보면 완전한 새로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아무리 봐도 이전에 진짜 본 적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거장의 반열에 오를 자질이 있는 거고, 근데도 안 유명하다. 그럼 투자하셔야죠.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로버트 리만 작가, 미니멀리즘 계열입니다. 여기 약간 질감만 좀 다르게 한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스콧 칸이라는 작가, 초현실주의적인 풍경화로 주목받는 것 같아요. 150만 달러에 판매됐다고 합니다. 이분 자기만의 약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건 있어요. 벽에 걸 그림은 취향으로 구매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어느 정도는. 근데 투자 대상은 취향으로 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취향으로 투자했다가 그림값 떨어진다고 누구 원망하면 안 돼요. 작가도 원망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아예 취향이 없어요, 솔직히. 현대미술은. 그냥 이성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냥 다른가. 그래서 이런 색깔 제 취향도 아니에요. 근데 자신만의 뭔가 있네? 그러면 유심히 봅니다. 이게 오히려 제 취향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새로움의 관점으로만 봐요. 뻔하냐 아니냐. 요거에서 완전 갈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작가만의 뭔가 꾸준함이라든지 활동 이력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엄청 치열하게 살아도 인생까지 있다, 그러면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이것도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다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뱀파이어라는 이제 제목의 엘리자베스 페이턴이라는, 이분은 뭔가 마치 수채물감 터치 날린 듯한 이런 느낌으로 작업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90만 달러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스카 무릴요, 스페인식으로는요 무리요라고 해야 됩니다. 오스카 무리요예요. 65만 달러에 낙찰됐다고 하네요. 낙서한 스타일의 바스키아 느낌, 낙서 계열의 작가님들도 꽤 계시죠. 이미 새로운 게 없어요, 솔직히. 근데 그 낙서를 할 거면 어떤 거에 나만의 느낌, 내가 살아온 환경이라든지 한국성을 녹여낼 건가가 과제겠죠, 한국 작가라면. 이런 작가들도 이미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하우저 앤 워스, 갤러리는 소개했으니까 생략하고, 취리히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갤러리이죠. 탑5 안에 최소 뽑히는 가족 경영을 하는 이런 갤러리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세계적인 갤러리도 그렇고 가족 경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번에 나온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작가 정신이 엄청 대단한 분이라서 소개를 합니다. 여기 하우젠 워스를 거친 작가님이라서 필리다 발로우라는, 이분은 거의 40년 동안 무명 인생이었어요.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애들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꾸준히 설치 미술하고, 근데 작품 안 팔리니까 보관할 데도 없잖아요. 그럼 전시할 때만 설치하고 나머지 다
폐기 처분한 다음에 창고에 박아놓은 다음에 또 전시 초대받으면 다시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40년간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60대 인정받은 분이에요. 평균 수명 늘어났으니까 전성기가 60대에 오는 분도 꽤 계실 거예요. 70대에 오는 분도 계세요. 80대에 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무튼 이분 살아온 인생 보면 대단합니다.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좀 작가님들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스타일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되게 멋있는 작가님입니다. 이분 자세한 소개는 못하는데 알면 할수록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 돌아가셨네요. 잠시 애도를 표합니다. 자, 그리고 아실 고르키 교과서급 작가죠. 솔직히 아름다운 걸 따지면요, 진짜 이게 그림인가 싶은 작가일 수도 있어요. 이분의 살아온 스토리가 불행의 연속이었거든요. 자살까지 하셨어요. 또 자살하기 전에는 교통사고 나가지고 불구가 됐나? 화재 사건도 겪고. 이분도 난민 출신이에요. 또 전쟁 겪고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적으로 항상 스트레스 받다가 유작이 티센 보르네미사 미술관에 있어요. 죽기 전에 작업한 거. 근데 죽음과 관련된 소설을 읽다가 그거를 기록한 그 메모지가 유서가 돼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2달 뒤에 나오는 제 책에 썼습니다. 짤막하게 제 책 홍보 10월달 말에 나옵니다. 조지아 오키프 되게 너무 유명하죠. 이분도 스타 작가예요. 여성 작가님들의 롤모델이더라고요. 되게 좋아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여성 작가님들이. 이분은 꽃을 많이 그렸어요. 꽃 느낌인데 추상 느낌의 꽃인데 여성의 그 음부를 약간 암시한 듯 그런 느낌으로 성적으로 표현한 그 시리즈가 되게 유명하고 구름 시리즈도 유명하고 그렇습니다. 자연을 그린 듯 풍경인 듯 이런 느낌. 색채도 자기만의 느낌이 있어요. 색 배합이. 그래서 하우제 워스에서 1350만 달러에 판매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칼더, 콜더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분의 그 대형 설치 작업 작품이 호암미러 재단에 있거든요. 바르셀로나에. 그게 물이 떨어지는 그 동세가 보입니다. 그래서 키네틱 아트의 선구자. 여러분, 그 애기들의 모빌이 장난감이 아니라 예술품이에요. 원래 예술 개념이거든요. 이분이 만들었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키네틱 아트. 지금의 애기들의 어릴 때부터 예술품을 보고 자라네요. 그죠? 그 모빌을 있게 한 위대한 교과서급 거장입니다. 알렉산더 칼더. 이분은 좀 아셔도 좋죠. 이 비슷한 느낌 작업이 전 세계 미술관에 되게 많아요. 그리고 결이 비슷한 분이 호암미로라는 작가가 있어요. 호암미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출신의 거장 호암미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게 약간 결이 좀 있어요. 둘이 친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리고 프란시스 피카비아. 이분이 되게 의외의 작품이에요. 피카비아는 마르셀 듀상, 소변기로 유명한 그 듀상의 절친이에요. 다다이스트로 유명하거든요. 그 다다이스트 하면 친척하고 노는, 장난질을 하는데 이게 예술이야? 막 이런 스타일의, 혹은 퍼포먼스, 누드쇼하는 이런 성향의 작가들인데, 이분도 그런 성향이 강한데 변신의 기재예요. 고전부터 인상파부터 신인상파 다 시기별로 다 거쳤습니다. 그 과도기 때 한 점을 그린 게 아니네요. 왜냐면 이 시대면 이미 좀 시기가 지났을 텐데 이때 고전 스타일을 그린 게 너무 신기해요. 시기를 보면 피카비아답지 않은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오히려 좀 희귀한 그림에서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카비아 하면 뭔가 설계도 약간 기계 같은 그런 전개도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많이 그립니다. 그리고 루이스 부르주아 하면 옛날엔 리움에 있었고 지금 호암미 미술관에 옮겼는데 거미 설치물 있잖아요. 거미 느낌. 그 조각가로 유명하고, 빌바오의 구게나임 미술관 앞에도 거대한 작품이 있죠. 전 세계에 그 거미 작품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모성애가 중요한 모티브인데 이것도 모성애를 담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 아버지 학대 때문에 엄청 고생한 걸 어릴 때 보고 자라서 그게 트라우마를 예술적으로 잘 또 승화한 그런 작가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잘 듣고 계시나요? 뒷이야기 말씀드리면 백남준 작가가 독일 대표로, 우리나라가 베니스 비엔날레 나가기 전에 백남준 작가가 먼저 독일 대표로 나가서 황금사자상을 받았어요. 그때 떨어져서 울었던 분이 루이스 부르주아. 그만큼 백남준의 위상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베니스 비엔날레에 한국관이 들어서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건 백남준 작가입니다. 마크 브래드포드, 이분 현재 가장 잘 나가고 아트페어의 단골 작가라고 제가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마크 브래드포드, 흑인 작가로도 되게 유명하고, 인종, 빈곤, 사회 문제를 다루는데 추상으로 녹여낸다고 하고 약간 지도 느낌 같은 그런 스타일로도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작품은 이것도 붙인 거고 여러 가지 매체를 섞은 것 같은데 콜라주로 알 수 없는 자기만의 재료로 붙인 게 이 작가만의 아이덴티티인 것 같아요. 다른 작품들 보면 와, 어떻게 이런 느낌 냈을까, 그런 자기만의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작가든 간에 자기만의 인종이 있고 민족이 있고 국가가 있고 정체성이 있잖아요. 자기가 살아온 환경이 있고
한국 사람이면 자신만의 장점을 어필해야 인정받는 것 같아요. 흑인이면 흑인으로 살았을 때의 미국 사회에서의 그 부조리, 인종차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계속 드러내는 거죠, 이분들은. 그러면 인정받는 거예요. 자기가 처한 환경에 맞게 내가 강한 아이덴티티, 경험, 그리고 민족성, 나만 아는 거, 우리나라 사람만 잘 아는 그런 차별화된 거를 자기 작품에 녹여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치열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디 셔먼 되게 유명한 사진작가입니다. 요 신비로운 사진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사진작가라다 보니까 이 버전이 여러 점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몇 번째 그거냐를 순위를 매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시리즈가 유명합니다. 이거 48번째네요. 버전 나와죠. 파나도 그렇고, 파나도 첫 번째 찍은 파나가 제일 비싸요. 그 번호 나옵니다. 파나도. 그거 유심히 보시면 재밌어요. 이것도 당시 필름 시대니까 몇 번째 찍었냐를 좀 그걸 순위를 매기는 것 같아요. 디지털 시대가 아니니까. 되게 상징주의적이잖아요. 뒷모습, 얼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사진 작가도 자기 그러니까 예술가로서의 그 자기만의 아우라가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150만 달러에 판매됐다고 합니다. 타데우스 로팍, 우리나라에도 있죠. 오스트리아에서 시작된 젤러리입니다. 이번 아트 바젤 2달 전의 그 모습입니다. 이 부스. 이 부스별로의 되게 잘 꾸민 부스 그런 순위도 매기더라고요. 해외에서는. 로버트 라우센버그, 엄청 유명한 미국의 거장입니다. 네오 다다이즘 작가로 많이 분류하고 팝아트로 분류하기도 해요. 실크 스크린 기법 있잖아요. 찍어내는 기법을 앤디 워홀보다 먼저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법적으로 누가 먼저 시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명해진 게 중요한 겁니다. 실크 스크린 하면 앤디 워홀 막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게오르그 바셀리츠. 저는 요즘 더 느낀 게 뭐냐면 해외 레지던시 일을 하면 유학한 거에 이상의 경험치, 내공을 쌓는 것 같아요. 작가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왜냐면 전시했을 때의 경험이 엄청나거든요. 그걸 통해서 성장을 해요, 작가는. 특히 개인전. 제대로 보는 갤러리 이거나 컬렉터일수록 작가의 전시 경력 유심히 봅니다. 어디서 활동했나. 하는 데서만, 예를 들어서 춘천이면 춘천에서 불러준 데서만 계속했냐. 거기 인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갈 생각을 안 하는 작가님들 되게 많아요. 감각이 너무 좋은데도. 그러면 이미 한계가 있는 거죠. 어떻게든 바깥 세상에 자신을 노출하려고 노력을 치열하게 스스로 도와야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에너지가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바깥 세상에서. 그러면 뭐 갤러리들이 좀 잘 봐서 전시 열어주거나 아니면 후원하는 뭐 컬렉터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안토니 곰리 엄청 유명한 분이죠. 영국 출신의 유명한 조각가. 지금 프리즈에도 분명히 여러 군데 나올 겁니다. 작년에도 여러 번 봤고, 요 레고 스타일, 지그재그 스타일 누가 봐도 안토니 곰리인 거 알잖아요. 요런 자기 색깔을 갖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작가님들이. 뭐라도 요거 하나 있으면 그냥 뚝심 있게 발전을 해야 돼요. 내공을 쌓는 거죠. 요 스타일을 발전할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아이디어만 좋은 작가들은 지구력이 없어서 분명히 새로운 건데 재미없네? 그냥 묘목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또 새로운 묘목 싣고 그러다가 이제 취미 쪽으로 빠지거나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요, 학생 때 되게 많이 나와요. 미대생들 별의별 아이디어 다 있는 것 같아요. 별의별 기법도 다 있고 진짜 미친 파격적인 걸 다 시도해요. 근데 거기까지 한계예요. 왜냐면 그걸 지속할 수 있는 근력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술가로서의 근력이 다져지기 전이라서 그거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그렇게 이제 맹신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타데우스 로팍에서 44만 달러, 5억에 판매됐다고 하는 다니엘 리히터. 이분도 자기만의 색감이라든지 분위기가 좀 강한 분이죠. 다니엘 리히터도. 이번 아트페어에도 꽤 많이 보일 겁니다. 이제 모티브가 그 서커스, 되게 그로테스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종말 이후의 세계를 좀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간의 폭력성이라든지. 조한 스나이더. 풍경인 듯 아닌데 여기 안에 나무 막 심어놓은 디테일인데 뭔가 자기만의 그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혼합재료, 실크, 삼배, 씨앗, 나무까지 자기만의 재료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작가님들 보면 전통적인 유화로 한 분, 뭐 옛날 시대는 꽤 있었지만 블루칩 작가 중에, 근데 꽤 현재까지 활동하는 작가님 중에 유화로만 활동하는 분들이 이제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아크릴이거나 유화로만 고집하는 분들은 조금 발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는 자기만의 재료를 찾아야 되는 거지. 이미 올드한 재료거든요, 이미 그 페인팅이란 게. 그래서 자기만의 재료를 만들어서 쓰는 작가가 좀 인정받을 가능성이 많죠, 아무래도. 그리고 화이트 큐브.
런던에 두 군데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지점 갔는데 내부 공간은 강남에 있는 화이트 큐브와 느낌 비슷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제2 조플링의 창립자고 아무튼 세계적인 갤러리죠. 그 줄리에 머레투 이 작가의 작품이 675만 달러에 판매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작가 지도 느낌, 자기만의 그 느낌이 있어요. 자기만의 재료 어떻게 표현했을까가 궁금하게 만드는 게 작가의 능력인 것 같아요. 어떤 재료로 썼을까? 이게 뭘로 한 거지? 이런 느낌. 전통 재료가 아닌데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계속 작업하면서 쌓이겠죠. 그래서 이분도 이번에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 갤러리에서. 이런 되게 인정받는 핫한 작가님들은 경쟁이 붙습니다. 갤러리마다 자기 부스에 전시하려고. 145만 달러에 판매된 엄청 유명한 분이죠. 트레이스 에민. 이분은 설치 미술로 엄청 떴어요. Everyone I have ever slept with. 나와 잔 사람 뭐 이런 컨셉으로 침대 시리즈로 유명한 설치 작가거든요. 이분이 YBA 데이미안 허스트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 그룹에 속해서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여성 작가로는. 근데 원래 네온 사인 작가 그 작품 시리즈가 최근에 많아요. 메시지 해가지고 네온 사인. 이분만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욕설 써놨죠. 그죠? 여러 실험적인 그런 시도를 많이 하는 작가님입니다. 이분 대충 드로잉하는 스타일도 막 고가에 팔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되게 신경 써서 한 작품인 것 같아요. 145만 달러. 그 색채 추상 표현지로 유명한 딕 들렉슬러라는 미국 작가인데 이분도 좀 재평가를 좀 받은 것 같아요. 이분은 후기 인상주의에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풍경, 추상이지만 풍경의 느낌으로 많은 작업을 하고 한스 호프만의 그 제자라고 알려져 있죠. 페이스 갤러리에서 마크 로스코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이번에 전시 보시면 좋겠네요. 프리즈 말고 그 갤러리 건물 한남동 가셔서 건물도 크니까 좀 크게 할 것 같아요. 이우환 작가와 같이 하는 이우환 작가가 이번에 기획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슬라이스 파이 스탠드. 이게 약간 진짜 올드 스쿨 느낌이거든요. 낙보기만 촌티나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는 옛날 작가니까 이게 약간 미국의 팝아트 미국식 사실주의 그때 활동했던 작가들 약간 색감이 나는 것 같아요. 미국식 올드스쿨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슬라이스 파이 스탠드, 그러니까 케이크 자른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그냥 시리즈로 계속 그리는, 그러니까 음식을 좀 많이 그렸어요. 혹은 일상용품. 근데 한 스타일로 계속 꾸준히 나가니까 미국 느낌 나니까 이게 또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미술사라든지 어떤 작가님들이 이때까지 좀 인정받았는지를 보면요, 아 이거 알고 보면 별거 없는데? 라는 게 의외로 많아요. 시대상과 자기의 느낌, 그런 거를 잘 녹여내고 꾸준하게 하면 이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버텼다는 거예요. 주요 작품들, 이거 스케일 엄청 크죠? 토크베이스 다이슨이라는 흑인 작가거든요. 근데 이게 설치를 엄청 크게 했는데 이런 설치물은 개인 컬렉터가 갖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건 미술관에서 이런 거 구입하기도 합니다. 38만 달러에 구입했다고 나와요. 흑인 작가로서의 정체성 이런 거를 계속 미는 작가님입니다. 흑인 작가면요, 흑인 정체성 엄청 밀고 나가야 돼. 미술에선 장점입니다. 탐 웨슬만이라는 작가, 약간 야수파 느낌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네요. 그리고 비비안 스프링포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추상표현주의 계열의 작가 중에 번지기 기법으로만 계속 반 작가예요. 이분이 21세기에 재평가를 받았어요. 이분이 당시에 동양 철학에 관심이 있었고 인간과 자연 간의 그 뭔가 감성 이런 거를 많이 연구했다고 평가받습니다. 비비안 스프링포드,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네요. 요거 수채화 기본 배울 때 이런 거 번지기 많이 배우는데 미술학원에서. 자비에르 호픈켄스 갤러리, 스털링 루비라는 작가입니다. 독일 출신의 펜실베니아. 색감 배열이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자기만의 색감이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되게 감각적으로 색감을 쓴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걸 좀 가져왔습니다. 스털링 루비. 국가 이렇게 바꾼 거 유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주한 작가님들. 여러분 미술 하실 분은 이주 추천합니다. 이주. 예. 난민은 위험한 순간 될 수 있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목적 갖고 하면 안 되죠. 난민 안 되죠. 큰일 나요. 전쟁도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하지 마요. 이 작가님도 원래 이런 미친 스타일이에요. 파격. 이분 되게 파격적이거든요. 이런 작가님이에요. 토마스 하우스아고. 우리가 리즈 시절 할 때 영국 리즈 출신입니다. 예. 원래 축구팀 리즈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거. 이거 엉뚱한 얘기지만 아무튼 여기 출신인데 이랬던 작가. 이거 작품 진짜 충격적이에요. 이 사람 미쳤다 정도의 파격을 가진 토마스 하우스아고인데 이분이 얌전한 스타일로, 이거 최근 작품이잖아요. 약간 자본주의적으로 이쁘게 바뀌었어요.